네, 그럼 다음 사고 보겠습니다. 지금 한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마주오던 차량들은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멀리서 지금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네, 지금 중형차와 쳤는데 네, 지금 보시면 탑승자까지 튕겨나온 사고입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사고인데요. 지금 가만히 서 있던 차량까지 친 사고예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 대로와 합류하는 조그만 소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찍은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에 있었고, 요 좁은 길에서 중형차 한 대가 대로로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그 빠른 속력의 차량과 1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형차가 그 여력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서 있던 그 차량에 부딪힌 2차 사고를 야기한 그런 사고입니다. 네, 이중 충돌 사고는 사망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1차량과 2차량, 양 차량의 사고고요. 저쪽에 튕겨 나가면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부딪혔는데요. 저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 원인 차량으로 보면은 대로 직진 차량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저 차에 보면 중형차가 이쪽 좁은 도로에서 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이쪽 직진하는 차량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고요. 그 과실은 약 80% 정도가 타당할 걸로 보이고요. 대로 직진 차량도 한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차량이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멀리서 아주 빠르게 달리는 승합차와 그리고 중형차가 탔습니다. 정체했던 차량까지 쳤고요. 지금 탑승자까지 튕겨져 나오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좁은 도로에서 이제 큰 도로로 나가다가 이제 크게 발생한 사고인데, 이럴 때는 어떤 운전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소로에서 대로로 진출할 때, 또 대로에서 소로로 진입할 때는 그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들이 없는 시점을 선택해서 좀 기다리시더라도 차량이 좌우에 지나가지 않을 때 진출입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화면 영상인데요. 차량 신호등에 녹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차량이 여학생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학생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정말 파렴치한 운전자인데요.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작년 1월에 경기도 여주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그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고 장소 그 화면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를 무단 횡단하던 여학생을 차량이 충격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도주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그 여학생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봐도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뺑소니 그 운전자는 잡혔나요? 그럼 처벌을 받았나요? 네, 그 사고 당일 검거돼서 바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는 했지만 이 학생 또한 무단 횡단을 했으니 잘못은 있잖아요. 그럼 과실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민사적 책임과 이제 형사적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는데요. 그 민사적 책임하고 형사적 책임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사적 책임으로서 그 여고생인 이 학생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무단횡단 과실을 정확히 적용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면에 있어서는 형사적 처벌, 특히 이게 뺑소니 범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이중 적용이 돼서 가중돼서 처벌을 받게 돼서 형사적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뺑소니 운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뺑소니 사고로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그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각각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기했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는군요. 네. 그럼 이 뺑소니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화면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로 켜져 있고요. 잠시 뒤 한 차량이 여학생을 치고 도주하는 영상입니다. 네, 간혹 가다가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가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인기 여자 탤런트가 그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됐다가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고 발생 당시에 별거 아니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버려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했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좀 억울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으면 되나요? 일단 수사 과정에서 그 뺑소니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교통사고 접수가 돼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조사관이 양 당사자의 주장하는 바를 다 충분히 들어본 후에 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수사를 진행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네. 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는 직접 피해자의 그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처벌만 생각해서 도주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게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달리는 차량에서 지켜본 영상인데요. 멀리 보시면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또 어찌된 일인지 지금 승객이 끌려가는데요. 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고 좀 당혹스러운데요. 어떤 사고인가요? 예, 그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 앞좌석에 승객이 탔는데 승객이 다 탄 걸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행이 뒷문을 열고 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차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도로에 쓰러져 버린 사고입니다. 네,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된 원인은 뭐죠? 그 운전자가 승객이 한 명뿐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고입니다. 그 택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측 사이드 미러를 그 출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봤다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실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 대중교통 운전자는요, 택시나 이제 버스는요, 그 탑승객에 대해서 승차 완료, 하차 완료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중간 시점까지는 모두 다 그 교통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특히 그 문을 열고 출발했거든요. 이럴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개문 발차, 문을 열고 출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 운전자가 100% 다 전적으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택시의 섣부른 판단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영상 다시 보시죠. 네, 지금 멀리 2차선에 보시면 택시 한 대가 서 있는데요. 택시는 출발하려는데 지금 승객이 끌려오고 있죠. 그 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택시나 버스 같은 이제 대중교통 승하차 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그 개문발차 사고로 작년 한 해 동안 그 367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370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뭐 22만 건이 넘고 사망자가 5,505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었고요.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고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의 경우는?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은요, 반드시 보조교사가 탑승하고 있어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일일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제 태권도 도복 끈이라든지 옷이나 이런 것이 문에 끼어서 어린이가 차에 끌려간다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반드시 어린이 승차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일체 어린이를 다 케어해야 합니다. 네, 어른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니까 어린이들은 옆에서 꼭 어른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를 낸 이 차량의 운전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또는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와 같은 일명 말하는 11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운전자는요, 정차 후에 출발할 때에는 반드시 사이드미러, 우측 사이드미러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요, 정확히 승객이 승하차가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우측에서 어린이가 다 완전히 하차까지 완료했는지 승차가 완료했는지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떤 거창한 정책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하시는 습관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에서 매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교통안전 표어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표어는 웃으면서 양보운전, 즐기면서 여유운전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찡그린 날보다 행복하게 웃는 날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